10년 만에 나타나서 형님 장례식을 망치려고 작정했나봐. 저 가난한 것이 무슨 낯짝으로 왔대? 장례식장 상주실에서 새어나온 독설이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겨울 아침 도심 한복판의 중형 장례식장 2층에는 문상객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검정 코트를 입은 그는 이준호, 고인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빈소 입구에 들어서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형수 박소영이 준호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삼촌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삼촌의 표정도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영정 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정 속 형 이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마주한 순간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절을 마친 준호는 주머니에서 흰색 부조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상주석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앉으라는 권유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구석의 빈 의자로 향했습니다. 혼자 앉은 준호는 영정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그를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났다더라? 형님 살아계실 때는 얼굴도 안 비췄으면서. 고모가 소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준호만이 홀로 형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영정에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형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성공하는 게 형의 꿈이야. 10년 전 그 겨울날의 기억이 준호의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2층 단독주택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빨간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빚은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밤낮 없이 울려댔습니다. 당시 32세였던 큰형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형이었습니다.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세의 준호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은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형, 저도 유학 포기하겠습니다. 같이 일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꼭 가야 해. 하지만 형, 우리 집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는 나와야지.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형제는 밤새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꼭 성공해야 한다고. 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공항이었습니다. 준호는 출국장 입구에서 몇 번이고 뒤돌아봤습니다. 형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후 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그가 인부가 된 것입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미국에서 고생하며 공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매달 형에게 송금했습니다. 생활비라며 보낸 돈이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밀 통장을 만들어 그대로 모아뒀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진우는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더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2번째 발작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진우는 병원을 미뤘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건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동료가 쓰러진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향년 42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5천만 원? 가난한 주제에 허세 부리려고 빚이라도 졌나? 장례식 이틀째 상주실에서 소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상주실에서는 부조금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많아야 5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툼한 흰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영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이준호였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수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액면을 확인하는 순간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삼촌이 놀라 수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5천만 원이 맞았습니다. 상주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돈으로?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수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허세 부리네. 분명 사채 쓴 거야. 고모가 소영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10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돈으로 죄책감 덮으려나 봐. 아마 대부업체 돌았을걸? 저 낡은 코트 좀 봐. 돈 있는 사람이 저렇게 입고 다녀? 친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준호를 비난했습니다. 웃음소리까지 섞였습니다. 상주실 문밖 복도에 서 있던 준호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영이 상주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의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준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준호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빈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 제가 더 일찍 올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형이 남긴 마지막 미소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과 통장이 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주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주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영과 친척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유언장과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내밀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10년간 관리하신 통장입니다. 통장에는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때로는 200만 원씩. 송금인은 모두 이준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금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동생분이 보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준호 씨는 5년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하셨습니다. 현재 그 회사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상주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촌이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유언장에는 이 돈을 준호 씨에게 돌려주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진우의 손글씨였습니다. 준호에게 네가 보낸 돈은 모두 모아뒀다. 이건 네 돈이다. 네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형은 행복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친척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의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는 3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아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 치료를 권고했지만 환자가 거부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되어 병원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상주실에서는 소영이 책상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거죠? 고모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는 복도로 나가 주저앉아 있는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텅 빈 빈소에 준호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준호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영정 앞에 앉아 형이 남긴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네 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 하지만 형은 후회 없이 살았어.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형은 정말 행복했어. 그것만으로도 형이 살아온 10년은 의미가 있었어. 네가 보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어. 이건 네 돈이야. 형수와 조카들을 부탁한다. 사랑한다. 내 동생.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영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10살 난 조카와 8살 난 조카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준호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절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소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수님, 괜찮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삼촌이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정 속 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족들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형이 10년간 모아둔 그 통장이었습니다.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걸로 조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세요. 소영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도련님 돈이에요. 아닙니다. 형이 원하신 일입니다. 형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준호는 소영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소영은 통장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영정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영정 사진 속 형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준호는 조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도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무겁게 짓눌렸던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정 옆 작은 액자에는 형제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8살과 10살 두 소년이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미소가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형은 떠났지만 형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사랑이 준호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가족을 지켜갈 것입니다. 형 진우는 1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동생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동생 준호는 그 사랑을 깨닫고 형의 가족을 책임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 속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소리 없는 희생입니다. 형 진우는 말없이 동생을 믿었고 그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